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는 게 이제 네. 그래 알겠다. 음. 대출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 자, 그런데 그럼 내가 대출을 좀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가장 또 네.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자, 네. 어떤 노하우가 있습니까? 내가 가는, 그러니까 주로 활용하고 있는 주거래 은행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은행에만 국한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거래하는 은행은 1금융권일 경우가 가장 많은데 그렇죠. 1금융권 은행의 특성상 이게 가계대출 규제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고 많은 이제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특징이 은행법 적용을 받으면서 은행연합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그 금융기관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6대 은행뿐만 아니라 인터넷은행 그리고 지방은행, 외국계 은행 이러한 것들도 다 1금융권에 속해 있는데 물론 여기서 대출을 받고 대출력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왜냐하면 금리가 가장 좋으니까. 예를 들어 지금 주택 매매 또는 이제 주택 담보 대출 같은 경우에는 잘 우대금리까지 적용을 하면 3%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4%대로 이제 가져가시는데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한 4%대 초반 그리고 3%대 후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내가 금리를 한 1% 정도는 더 주더라도 대출 한도를 많이 가져가고 싶어. 그러면 내 주거래 은행이나 1금융권에 속해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2금융권의 특성을 한번 알아보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험사라든지 카드사라든지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수협 이런 곳에서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은행인데 은행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영업점장 전결 권한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 1금융권 은행에서 대출 안 된다고 했는데 라고 하던 것도 2금융권에 가면 열릴 수 있고 대출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행의 대출을 잘 받기 위해서는 내가 알고 있는 대출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점, 은행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사고의 확장을 통해서 많은 금융권을 비교해서 그리고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면 신용 조회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에 책에 신용 점수 올리는 법도 꿀팁도 많이 넣어놨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조회만으로는 그 신용 점수가 떨어지진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대출을 실행하게 되면 그때는 신용 점수가 떨어지지만 연차 없는 성실 상환을 통해서 다시 신용 점수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금융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거고 그러면 신용 점수 관리가 필수인데 이렇게 오히려 2금융권을 이용을 하더라도 신용 점수를 더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대출력이고 대출 활용 능력이니까 그런 모든 신용대출에 관한 부분도 신용 점수에 관한 부분도 이 책에 담아놨으니까 한번 내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네. 네. 특히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내용만 가지고 하면은 길이 안 보이는데 맞아요. 네, 그걸 좀 어떻게 확장하는 개념으로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책이라는 게 그 사람의 다른 사람의 생각과 사고와 신선함을 진짜 적은 금액으로 사실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저도 이제 첫 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 피땀 눈물을 많이 쏟으면서 정말 모든 저자들을 존경하게 됐어요. 이렇게 이게 진짜 심혈을 기울이는 시간과 그런 작업이구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책은 진짜 꼭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게 정말 그렇죠. 네. 어떻게 그 많은 책을 또 집필하셨는지. 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저희 잠깐 목차를 보자면은 네. 일부가 이제 대출력 마인드셋. 저는 이 부분이 좋았어요. 이제 왜냐면 이제 곧바로 이제 기술적인 내용이 들어가도 되는데 그것보다도 이제 이 대출을 좀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을 바꿨으면 좋겠다. 네. 사고 그래서 이제 전환. 이 부분이 좀 특히 좋았고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좀 워밍업 말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간단하게 좀 알아볼 수 있는 기초 용어들도 알아야 돼요. 세금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용어가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네. 확실히 이렇게 잡고. 네. 네. 그리고 이제 3부가 이제 본격 트레이닝을 해서 이게 특히 좋았던 게 여기 이제 주택수에 대한 네, 전략, 따라서. 무주택자, 1주택자, 그리고 이제 여기 다자가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네, 다주택자. 네. 네. 그래서 이제 주택수에 따라서 저도 세금 전략을 했었는데, 네. 풀팽님도 지금, 네. 이렇게 작가님도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굉장히 좋았다. 네. 특히 이 중에서 이게 좀 강조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계대출 규제에 해당되는 게 이제 DSR 규제인 거고 네. 이제 무주택자라든지 갈아타기 하려는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가계대출 규제에 대해서 기초부터 응용까지 잘 알아둘 필요가 있고 그리고 본인의 투자와 실거주를 분리하시게 되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활용법도 꼭 익히셔야 돼요. 그리고 중간중간 신용대출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약정서에 관한 부분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강조해서 기초부터 진짜 나중에 많이 나오는 Q&A까지 응용까지 전부 다
전체보다 다 담아놨기 때문에 충분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주택자뿐만 아니라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 DSR에 막혀서 더 이상 대출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사실은 이제 가계대출이 아닌 기업대출로도 푸셔도 되고 또는 비주택 전략으로 또 이제 가셔도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현금 흐름과 그리고 대출에 대한 다양성 종합적으로 이제 보시면서 내가 어느 포지션에서 어떤 대출을 활용해야 되는지를 조금 알아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는 사실 전세 사기 문제 때문에 신탁 대출에 대해서도 좀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요즘에 이제 신탁 부동산 사기로 해서 이제 보니까 KBS에도 60분 추적 뭐 이런 것도 이제 나오던데, 만약에 그러한 내가 신탁 부동산에 대한 금융 지능과 지식이 있었다면 그 소중한 자산을 날리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이제는 이 대출력이 없으면 우리 가정을 지킬 수가 없구나. 예,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책자금 대출부터 은행 재원 대출까지 골고루 알 수 있도록 조금 이제 신경을 썼고요. 그 중에서 요즘에 사실은 예전에 우리가 20년, 21년도에는 법인 투자가 활발했잖아요. 근데 이제 법인 투자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취득세 문제도 있고 종부세 문제도 있다 보니 경비 처리만 하고 나니 또 마이너스 결손법인이 되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결손법인이 되면 자본 잠식이 되면 사실 대출도 잘 안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인 투자가 막혀 있으니까 지금 1주택자나 다주택자 분들 여러 가지 이제 세금적으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가장 많이 요즘에 뭐 천띄기나 이천띄기라고 하죠. 예, 그렇게 해서 투자 돌파구를 삼는 게 매매 사업자란 말이에요. 개인 매매 사업자입니다. 네. 근데 이 매매 사업자 투자가 사실은 좋은 점도 있지만 굉장히 주의해야 될 점도 있어요. 그게 세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주의해야 될 점이 있고 대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어떤 걸 부분이 조심해야 있거든요. 됩니까? 예를 들어 내가 생활안정 자금 대출을 받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 매매 사업자 투자할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1주택자다.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있다. 이분도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상환해야 될 수 있는 거죠. 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부분을 주의하면 되는지를 이 책에 또 다 담아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매매 사업자를 잘 활용하면 좋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세금과 같이 반드시 이 대출 공부를 하게 되시면 여러분들에게 현금 흐름도 이제 내줄 수 있는 그런 선물해 줄 수 있는 대출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세금에서 걸릴 수 있다. 근데 매매 사업자가 진짜 세금이 양도세가 아니라 이제 종합소득세로 이제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그 부분만 너무 보던데, 이게 만약에 다주택자로 돼서 취득세로 오히려 더 덤탱이를 맞을 수도 있는 거고. 특히 이제 비과세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한도 같은 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이제 책도 참고하시고 꼭 이제 아까 우리 은행 금융권도 여러 군데를 좀 활용하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팁들이 많으니까 저희 이 책 이렇게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저는 이 말이 정말 좋았어요. 집은 대출로 사고 대출은 집으로 갚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이런 정말 가슴에 딱 꽂히는 연결이 박혀 있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대출력이 없으신 분들은 이걸 어떻게 갚아, 상환 능력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고 평생 갚다가 죽겠네 막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대출을 못 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저평가된 자산인 입지력을 갖춘 좋은 자산을 발견을 했다면 거기에 스며든 좋은 빚은 분명히 우리 자산을 증식시켜 줄 수 있는 레버리지 도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대출로 집을 사고 나중에 그 저평가된 것이 다시 가격을 회복하고 정고점을 넘었을 때 우리가 그 집을 팔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수익 구조 때문에 대출은 집으로 갚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제가 또 책에도 원리금 통장 활용법이라는 상환 부담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그 꿀팁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한꺼번에 잘 보시면서 전략을 세우시면 갚는다라는 부담에서 벗어나서 대출은 잘 이용하는 거구나, 현명하게 잘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게 맞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어쨌든 그 책 내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출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거는 그냥 뭐 제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광고 아닙니다. 맞아요. 그래서 대출은 특히 여러분들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대출하고 세금은 거의 부동산의 80%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도움 많이 받으시고 특히 상반기 우리 스트레스 DSR 3단계 되기 전에 맞아요.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전세자금 대출 받기도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왜냐면 제가 책에는 다 실어놨는데 전세자금 대출을 우리가 80%까지 받는 시기가 이제는 점점 줄어들 수도 있다. 왜냐면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축소되고 그다음에 전세 반환 보증 수수료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전세자금 대출 받기도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대출력을 기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또 이렇게 모셔가지고 네. 좋은 말씀 들었는데 저희 그 구독자분들에게 네. 뭐 참여하신 소감이나 네. 특히 이제 요즘 많이 힘들어요. 네. 뭐 이게 강남이 좀 빵빵 간다고 음. 하는데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네네. 막 보면 허탈하고 조급하단 말이에요. 그쵸. 네, 뭐 이게 좀 위로의 말씀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정확한 대출 지식과 대출 활용 능력, 즉 대출력과 그다음에 세금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절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이제 제네시스 강림 통해서 열심히 잘 배우시고 저를 통해서 대출력을 잘 활용을 하시면 입지까지 더해진다면 입지력, 그다음에 절세력, 대출력 이것이 한 세트가 되어서 제대로 공부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혹시 몰라서 놓쳤거나 기회를 놓쳤거나 또는 세금으로 다 털렸더라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0원에서 다시 만약에 시작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제가 책에도 사실은 프롤로그도 에필로그에도 썼지만 저도 0원에서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반드시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부정적이고 많이 힘이 빠져 계신 분이 있다면 다시 시장으로 나오셔서 공부하시고 다시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풀팩 강현옥 작가님께 네.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 네.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